중국 당국이 이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는 데 발맞춰서 현지 매체들도 춘제, 그러니까 설날 관광, 그 문화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5%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당국을 사실상 좌절케 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세계 경제 제2위의 대국이 모멘텀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소비가 상당 부분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최대 소비 경향을 보였던 춘절을 맞았음에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루는 이론적으로는 낮은 물가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늘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중국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루이스 루는 이어서 이런 추세는 중국 경제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라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은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소비 자체를 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소매 판매는 7.4% 증가를 했지만 팬데믹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2022년 12월에 낮은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간 소매 판매도 봉쇄로 인한 유사한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아서 7.2% 증가했지만 이 또한 사실상 매우 부정적인 지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에 발표된 12월 모건 스탠리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6개월 내에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76%의 소비자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 가지 카테고리에서 지출을 줄였으며 모든 카테고리에서 소비자들이 더 비싼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하기보다는 더 자주 더 저렴한 브랜드로 다운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HSBC의 아시아 경제학 공동 책임자인 브래든 노이만은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가계 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는 45%에 불과했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4개월 동안에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1월에는 15년 만에 가장 빠른 연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치는 식품이 주도를 하고 있고 화장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아예 할인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근 2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 판매가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이 역시 가격 할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BYD는 지난해 말에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한 후에 핵심 모델의 가격을 10,000위안 인하를 한 24만 9,800위안으로 낮췄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의 가격을 15,500위안 인하한 24만 5,900위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차를 출시하고 동시에 가격을 할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이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 이슈는 무엇보다도 싼 가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인 Tmall은 온라인에서 가장 싼 가격이다. 이걸 주무기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의류 시장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입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콘스탄스 저우는 온라인에서 높은 가격대의 새 의류 품목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 시장 분석가인 얄링 장은 애플의 새 휴대폰 할인과 같은 일부 가격 인하는 이제 일반화된 마케팅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젠 중국 소비자들은 과거의 프리미엄 마케팅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 깐깐해지고 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중국인들의 일상 식품 소비도 씀씀이가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에 살고 있는 리우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몇 번씩 스테이크를 사 먹었지만 지금은 구매 횟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였고 자동차도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격을 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리우류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2015년에 이어서 또다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중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지난 2015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위기를 감지한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증권시장을 총괄하는 수장을 교체하면서 이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하지만 지금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 붕괴에 대처하는 중국 당국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국 증시를 분석하면서 유라시아 그룹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증권 당국의 수장을 교체했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행정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충동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런 당국의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불쾌감과 함께 신뢰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제를 경제의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그마저도 정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의 근원은 잃어버린 채 수박 거달기식의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처방이 분위기 쇄신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만든 문제점들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난 2015년 증시 위기 때만 하더라도 대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금융당국에 대규모 자금 투입을 지시했지만 금융당국은 제대로 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미루고 있고 시진핑의 경제팀은 2조 위안 한 2,780억 달러 규모의 구조 패키지에 대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하게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고 여기에 디플레이션 또 인구 감소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 경제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의문은 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던 유동성 자금 지원 이런 카드가 별 약발이 없을 것이고 또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하이 우성투자관리 파트너십의 펀드 매니저인 황루이는 지금 중국 경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연히 대처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위기 원인에 대한 분석 역시 정치적이 아니라 경제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중국 당국은 그런 점에 대해서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춘절 대이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는 시진핑 및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춘제 전에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위기의식을 없애려 했지만 시진핑 뜻대로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중국 내의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냉랭하게 식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베이징 진통 사모펀드 매니지먼트의 쉬다웨이 펀드 매니저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특별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티시스 SA의 수석 아시아태평양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르로도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2015년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시진핑 주석이 자초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인민은행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일부 권한을 개편된 금융규제기관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 당국이 금융까지 장악하면서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사모펀드 회사인 카이위안 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상무이사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시진핑이 직접 시장 개입을 한다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경제 위기는 단순한 대직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치료해야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심각한 내상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왕징 번화가의 건물마저도 14년 만에 최고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이것이 중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YTN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